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3박 4일 일정의 일본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일본의 폐기물 정책을 둘러본 박 시장은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는 상선 약수로 출장 소감을 밝혔는데요. 물의 순환처럼 폐기물 정책도 순환에 방점을 찍은 걸로 보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선진 폐기물 정책을 둘러보기 위해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박남춘 인천시장.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요코하마시입니다. 폐기물 정책을 압축적으로 볼 수 있는 최종 처분장은 우리에게 하나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소각제와 불연성 쓰레기를 바다에 매립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를 비롯해 육지에 쓰레기를 묻는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입니다. 매립이 위주인 이러한 폐기물 처분 정책에서 소각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이와 같이 바다에 최종 처분장을 조성해서 소각제 등을 묻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고 10년 전 인천과 우호도시를 맺은 요코하마. 인구가 360만 명으로 약 300만 명인 인천과 규모가 비슷하고 양국 최대의 차이나타운을 둔 점도 닮아 있습니다. 박 시장은 하야시 요코하마 시장을 만나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공무원 단기 연수를 6월에 요코하마에서 시행하고 요코하마시는 10월에 공무원 합창단을 인천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올 가을에 아마 우리 한국에 요코하마 공무원 합창단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잘 화합하고 이렇게 환영을 하면서 미래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는 상선 약수를 인용해 일본 출장에서 찾은 폐기물 해법을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산에서 내려온 물은 강과 바다로 흘러간 뒤 다시 수증기가 돼 다시 돌고 돈다며 물의 순환을 빗대어 폐기물 정책도 순환을 골자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1일 인천을 방문해 자유공원과 남동공단 등을 찾았습니다. 현 정부의 안보와 경제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전국을 돌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인천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보수단체 회원과 지지자 등 수백 명이 황 대표를 연호하며 반겼습니다. 황 대표는 먼저 중구 자유공원의 메가더 장군 동상 헌화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현 정부가 북한 퍼주기에만 골몰해 안보 불안이 심각하다면서 남북 군사협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도 대통령이 5당 면담을 하자고 합니다. 의제가 뭐냐? 북한의 식량 공급 문제를 논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거 논의할 때입니까? 5.18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의 독재자 후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이 정부가 저희들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 아닙니까? 황교안 대표는 이어 남동공단의 화장품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공장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를 격려한 황 대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 애쓰는 기업인들이 애국자라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 실정도 꼬집었습니다.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4%. OECD 22개 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라고. 기업인들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2년 사이 최저임금이 약 한 30% 가까이 인상되면서 제조 생산업체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신규 채용해야 하는 인력난도 심각하지만 기존 직원들이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정치인들의 책임도 따져 물었습니다. 정치가 안정돼야지 경제도 안정된다. 그래서 빨리 이게 정치가 안정되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오히려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주 42시간제 등 현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하루속히 고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만 정책 실험에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후 정권을 되찾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검단 신도시는 3기 신도시 발표 후 잇따른 분양 실패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죠. 자연스레 검단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기자설명회를 열고 검단 신도시 활성화 종합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시 차원에서 도로와 교통망 확충에 나서는 대신 정부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검단 신도시는 계양과 부천이 3기 신도시로 지정 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월에 분양한 한 아파트는 1.04대 1로 겨우 분양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분양에 나선 한 아파트는 고작 87세대만 접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서구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입주자 모집은 더 어렵게 된 상황. 인천시가 기자회견을 열어 검단 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허종식 부시장은 정부의 전매 제한 완화와 미분양 관리지역 해제를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해달라. 왜냐하면 미분양 관리지역이 되면 이 보증 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전매 제한 좀 완화해달라. 교통망 조기 확충도 약속했습니다. 검단 신도시에서 김포를 잇는 원당 테리간 광역도로와 서구 경명로에서 검단 신도시를 잇는 도로를 계획대로 2023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 봉수대길에서 검단 산단을 잇는 도로는 2022년까지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금곡동에서 대곡동을 연결하는 도로 등 검단 북부권 도로망 4개 구간도 개통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서울 5호선과 인천 5호선 검단 연장 등 지하철 확충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앵커 시설도 유치하는데 발벗고 나서고 또 도로라든가 지하철도 빨리빨리 하고 이런 건 저희가 다 하겠는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할 수도 있으니 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도 해주고. 현재 검단 신도시는 공동주택 용지 가운데 25필지가 매각된 상태입니다. 2021년에 7,100여 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2027년에 14,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이 검단을 거쳐 일산까지 연결될 전망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해 최종 노선을 마련해 인천, 경기도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까지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렇게 되면 그동안 단절된 검단과 김포, 일산이 GTX A 노선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김포도시철도와 공항철도, 중앙선 등도 남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김현미 장관의 인천 지하철 2호선 일산 연장 계획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는 검단 신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 2호선 일산 연장 노선을 포함해 4개의 철도 노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 장관이 밝힌 2호선 검단 연장은 오는 6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2026년 개통 예정이던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은 2024년에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순조롭게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단에서 서울 방화동을 잇는 서울 5호선 검단 연장도 지난 3월 용역에 착수했다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중구와 서구, 계양, 부평구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 5개를 조정합니다. 무의도 관광지와 인천공항, 영종 신규 입주 아파트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배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시가 중구 영종도와 서구, 계양, 부평구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 중 5개 노선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조정합니다. 중구 인천공항 T1까지 운행하고 있는 111번 버스를 무의도 입구 왕산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이는 302번 노선에 왕산에서 공항 구간 단축에 따른
폐지 구간을 대체하기 위함으로 용유동 주민들의 버스 이용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공항 방향 시내 좌석 버스 302번 기점은 송내역에서 부평구 십정동 차고지까지 연장돼 운전자 휴게시설 등 근무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부평시장에서 청라역 중복 구간의 노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11-2번 노선을 단축하고 감차 차량은 인천공항 303, 303-1, 영종 신규 수요 지역 304번에 재배치해 운행 간격을 단축합니다. 잠진도까지 운행하고 있는 222번 노선은 무의대교, 큰무리 산착장까지 노선을 연장해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제공합니다. 비수익 노선 개선을 위해 204번 노선의 용유동 구간을 단축하고 영종동 행정복지센터까지 기점을 연장합니다. 이번 노선 조정은 오는 25일 토요일 첫 차부터 적용됩니다. 인천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120 미추홀 콜센터나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난해 입주한 미추홀구 도화지구 주민들은 인근 공업단지에서 뿜어나오는 악취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책을 좀처럼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인천시가 악취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남인천 방송 원태규 기자입니다.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국내 첫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2천여 가구를 분양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입주가 시작되면서 악취를 호소하는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악취의 원인으로 주목됐던 곳은 인근에 주조 사업장이 있는 A공업. 입주자들은 공장에서 뿜어나오는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인천시가 악취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인천시는 A공업과 도화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던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민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한 결과 A공업 이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합의로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A공업은 공장 이전을 위한 부동산 가액 평가와 장비 이전비 산정 등 제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공장 이전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첫 번째 출발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해결된다는 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지금 큰 상황입니다. 인천시 의회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A공업 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인 만큼 조속히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주민들하고 같이 정말 지켜보고 같이 견제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도화지구 악취 민원은 미추홀구의 수건 사항이었습니다. 분양 전부터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됐지만 인천시의 대책은 미흡했고 입주민들에게 악취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달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인천시가 A공업을 신속히 이전하기로 약속한 만큼 언제 공장이 이전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광은 세계 1위의 공항 서비스를 자랑하죠. 하지만 항공 정비 분야는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해외 정비율이 50%에 달합니다. 이 같은 국부 유출을 막고 국내 항공정비 산업 발전을 위해 인천공항 MRO 단지 건립이 진행 중인데요. 성공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항공여객 1억 명 시대를 대비해 4조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사업. 인천공항공사는 제4활주로 예정 부지 인근 166만 2천 제곱미터에 항공정비단지 기반시설 공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터 플랜 활주가 입찰 공고가 나가 있고요. 6월 말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10월 말에 마스터 플랜이 완료될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국토부가 지역공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 말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을 국가지원 항공정비 사업자로 선정했고 올 초부터는
합작법인이 민항기 항공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지방에 비해 접근성이 좋은 인천공항 항공정비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과 인천 지역 제조업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설비 투자나 혹은 여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인증지원 체계가 당기니까 항공 정비나 항공 부품 정비에 있어서 그것들을 하려면 인증지원 체계가 필요하고요. 항공 정비 산업에 특화된 인력 양성 체계의 운영인데요. 2022년 완료되는 인천 MRO 단지 기반시설 공사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항공역에 1억 명이 예측됩니다. 지금보다도 3천만 명이 증가됩니다. 그런데 그때 기반 조성을 완료한다면, 그리고 다시 공사를 시작한다면 2025년에야 이 항공정비 서비스 단지를 가동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인천공항공사 업무에 항공정비 사업을 추가하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 정부의 정책 방향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사천과 함께 인천공항 MRO 사업이 조기에 유치돼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인천시는 매년 수조 원의 국부 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MRO 단지 육성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의 유일한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제대로 된 연습실도 없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천장이 낮아 무용 동작에도 제약이 있고 샤워장에선 녹물이 흘러나옵니다. 특히 학교 곳곳에서 성면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실태를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예고 운동장 한가운데 공사장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작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올 8월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아직 첫 삽도 못 떴습니다. 착공 전부터 맞은편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당초에는 아파트 바로 앞에 지하 1층, 지상 5층 높이의 실기 연습실을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망권과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요구로 층고를 낮추는 등 몇 차례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그래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3층 높이까지는 허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층수가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 왜? 우리 5층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데 1조가 다 막히는데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뒷베란다 문 열면 학교하고 정면이에요. 정면이면 우리들은 완전히 이거는 거기에다가 완전히 검은 테이프를 붙이고 살아야 될 정도예요. 사생활 침해. 운동장 없는 생활이 1년 반 넘게 이어지면서 학생들은 체육 활동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체육 수업을 복도에서 골프를 치거나 아니면 키보드 같은 거를 타고 악력에 재는 거랑 유연성밖에 못 측정하고 있어요. 현재 예고 학생들이 연습실로 사용하는 공간은 37년 전인 1982년 세워졌습니다. 1998년 개교한 인천예고는 개교 당시에도 새 건물이 아닌 기존 건물을 매입해 들어왔습니다. 공간이 워낙 협소하고 오래돼 화장실을 개조해 실기 연습실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작곡실을 화장실을 개조해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냄새가 아직도 방향제를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제를 놨는데 냄새가 아직도 나고요. 겨울에는 난방을 틀잖아요. 근데 난방 시설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구식이어서 그 가스 새는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여유 공간이 있어도 교육시설로 쓸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미술실로 사용하던 지하는 학생과 교사의 건강권 등을 고려해 아예 폐쇄됐습니다. 습도가 높고 환풍이 안 되는 구조여서 미술 작품이 손상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까지 미술과 학생들이 실기 수업을 받았던 교실입니다. 지하라 습도가 높고 또 비만 오면 물이 새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지금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교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학생 8명만 서도 실내가 가득 차는 무용실. 교실을 개조해 만든 구조여서 천장이 낮아 무용 동작을 할 때 제약이 많습니다.
여기는 지금 청고도 낮고요. 바닥도 지금 이게 쿠션감이 없어서 아이들이 발목이나 무릎에 부상도 많고 지금 점프나 이런 그리고 리프트 동작을 했을 땐 천장이 지금 다 손이 닿아서 깨져가지고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샤워장에선 녹물이 흘러나옵니다. 학생들이 땀 흘리며 연습한 뒤에도 제대로 몸을 씻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일단 여름철에 더우니까 수업이 끝나고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샤워실에 녹물이 나오고 그래서 물티슈로 닦고 이래서 가장 찝찝하고 불편한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는 건강권. 인천예고 성면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건물 총 면적 7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절반 넘게 성면이 분포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교실에선 10%대의 고농도 성면이 검출됐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사용된 교실에 학생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건물 증축이 예정된 인천예고는 그동안 교육당국의 성면 철거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아이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공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면이나 또는 가스로 그 냉난방을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벽면 외부가 드라이피트라고 그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겁니다. 다른 학교는 성면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 공사를 하고 뭐 민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관리자로서는 좀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물 증축이 어렵다면 학교 이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자체가 마음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입시에 시달리는 아이들인데 환경조차 이렇다 보니까. 근데 어른들을 믿고 증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은 학교를 참고 다녔어요. 근데 증축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천예술고의 미래를 위해서는 번듯한 정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해야 할 학생들, 더구나 창의성 함량이 중요한 예술고 학생들이 이런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 방치되는 동안 교육 당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배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인천예고 예술관 증축공사와 관련해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동부교육지원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인천예고 예술관 증축공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지 직접 가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청은 당초 학교 부지 13,000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예술관을 오는 8월 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의 반대가 계속되자 건물 배치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와 건물 사이 거리는 더 넓히고 건물 높이는 5층에서 3층으로 낮춘 겁니다. 교육청은 감사원 사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설계 공모를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중에 발주를 해서 설계를 거쳐서 공사 재착공 시점은 내년 3월 달 착공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2011년 6월경에 준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사업비 223억 원 외에 추가 설계비와 기초공사, 물가 변동분 등으로 23억 원이 더 들어가게 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축 연면적 확보를 위해 건물 배치가 기형적으로 되면서 운동장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다 예술관 증축이 완료되기까지 학생들이 사용해야 하는 기존 연습실 성면 제고 공사는 2023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사실 인천예고 이전 부지는 송도 6809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지난해 인천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지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미 예술관 증축 예산이 반영된 데다 송도 6809의 학생 수 급증에 대비해 일반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작년에 예술고를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교육시설로서 적당한가라는 질문이 들었거든요. 비단 예술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학생들이 교육받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열어두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 기간은 2년이나 늦어지면서 혈세 23억 원을 낭비하게 된 인천예고 예술관 증축. 학교 이전 기회마저 잃어버린 학생들은 오늘도 성면 위험 속의 낡은 공간에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가 인천역 일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합니다. 그러자 시민단체가 주민 의견 수렴이 먼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의 종착역인 인천역, 코레일의 복합 역사 개발, 인근 우회 고가 철거, 상상 플랫폼 개관 등 주변 사업과 연계한 인천역 거점 조성이 본격화됩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인천역 일대 12만 제곱미터를 국토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혁신지구로의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합니다. 2억 원이 투입되는 용역은 다음 달에 착수해 10개월간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협의 없는 관 주도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라며 도시재생이 아닌 관광개발주의에 입각한 성과주의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계양장 주변에 도시재생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역사문화적인 가치, 주민들의 생각이 반영된 상태의 그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상상 플랫폼이 그랬고 러시아 영사강 주변 지역 오피스텔 개발 사업이 그랬습니다. 주민의 공론회장을 마련한 상태에서 계획 단계부터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는 용역 기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용역은 기본 구상 용역으로 개발 주체나 구체적 개발 계획 수립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혜택과 조세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의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인천시 자체적으로 지금 해법을 모색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 코레일 민간 공모와는 별도로 그 주변 지역의 재생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용역이 착수되면 주민 설명회 등 절차를 이행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해 말 유찰된 인천역 철도 유휴 부지 12,000제곱미터의 민간 사업자 공모 실패 원인을 분석해 올 하반기에 재공모할 계획입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며 연료전지발전소 확대 의지를 분명했습니다. 다만 주민 반발을 의식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동구와 송도 지역 연료전지발전소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청원. 3,000명 이상의 시민 공감을 얻으면서 시장의 답변 요건을 갖췄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먼저 친환경 대체에너지 전환은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며 연료전지발전소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를 분명했습니다. 인천시도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2035년까지 인천 전력 수요량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다만 주민 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달았습니다. 동구 연료전지발전소는 사업 추진에 사자 민관협의체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전기금을 우선 활용한 완충녹지 조성을 요청하셨습니다. 인천시는 동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연료전지 사업 시행자,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감시단을 운영하자는 제안도 인천시는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측은 최근 열린 5차 회의에서 지역 상생 방안으로 연료전지 부지의 36%를 공원화하고 주민감시단 구성과 주민펀드 조성 등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분수령은 6월 7일입니다. 사업자 측은 내달 7일까지 설계 변경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기존 설계대로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상생 방안이 결렬될 경우 주민과 마찰이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피브로드 뉴스 이어구입니다. 인천시는 정확히 7년 전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나 실태를 점검해보니 엉망이었습니다. 최근 시 본청에 조성한 주차장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아예 없고 산하기관 여성 전용 주차장은 창고로 전락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1층에 설치한 여성 전용 주차장입니다. 주차 공간에 염화칼슘과 대리석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고깔 모양의 라바콘을 비롯한 공사 장비도 들어차 있어 주차장 기능은 상실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보수 업체가 잠시 적시했다며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하랴 보수공사를 하면서 보수업체에서 누군지 남아서 잠시 했는데 연락해서 곧 처리하게끔. 하필이면 여성 전용 주차장에. 그렇죠. 부채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데. 문제는 개선됐을까? 상수도사업본부가 여성 전용 주차장에 있는 건설 자재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라바콘과 빗자루 등 일부는 치웠지만 염화칼슘과 대리석 등 대부분은 그대로 방치해뒀습니다. 특히 주차장 앞에 설치한 시선 유도봉도 뽑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주차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뒷선 올라가서 시작도 차게끔 내은데서 뒷선번. 인천시는 지난 2012년 5월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시청과 군구, 산하기관에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하도록 정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열린광장을 조성한다며 운동장에 새로 만든 주차장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단 한 면도 없습니다. 민원동 앞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어떨까? 4개의 주차면에 모두 차량이 서 있는데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붙은 차량은 한 대도 없습니다. 7년 전 조례를 만들고는 정작 시 본청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열흘 전에는 제대로 보고가 안 돼 처리하지 못했다며 주차장에 적치한 화물을 치우고 시선 유도봉도 제거했다고 알려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한 주간 인천시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시입니다. 오늘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분석 경진대회 소식을 가져왔어요. 이름도 어렵거든요. 네네.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분석 경진대회는 공공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소한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활용하고 이를 확산시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로 벌써 5번째 치러지는 행사군요. 네. 혹시 이번 대회가 예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난 4년은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또 행정 여건으로 시상금과 후속 지원이 없는 소극적인 대회로 운영이 되었는데요. 민선 7기에 들어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중요시하는 시정 방침에 따라 지역의 우수대학인 인하대, 인천대,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슈퍼컴퓨터를 보유한 빅데이터 전문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함께 대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또 후원기관으로 한국폴리텍 2대학과 인천테크노파크가 참여해 예년보다 대회 위상과 또 수상자에 대한 지원이 크게 높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당근을 좀 많이 준비하셨군요. 네네. 네, 대회 수상자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었다고 하셨는데 수상자에 대한 지원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우선 수상자에게는 시장상과 대학 총장상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상 시상과 함께 총 1,20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가 됩니다. 또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하는 제7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인천시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데요. 전국 대회로 치러지는 최종 왕중왕전에는 총 10개 팀이 총 상금 8,600만 원을 두고 겨루게 되고요.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창업 지원 혜택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상자에게는 기본적인 창업 교육 및 컨설팅과 또 창업할 수 있는 사업 공간 제공, 창업 동아리 우선 선발의 기회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창업하는 데 많은 혜택을 준다라는 데에서 일자리 창출과도 네네. 기여가 하겠군요. 네네. 이번 대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소개도 좀 해주실까요? 네, 지난 5월 13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분야별 공모 접수를 받아 7월 12일까지 1차 심사를 통해 최종 9개 팀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선정된 최종 9개 팀은 7월 25일 송도 트라이볼에서 열리는 본선 대회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청년과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 예비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시장에서 성공하고 또 인천시도 시민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본 경진대회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우리 관심 있는 학생과 청년, 창업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야생화 단지 개방 소식입니다. 네네. 얼마 전에 보도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이곳은 가을철 국화축제 때 시민에게 개방을 했었는데 봄에도 개방을 한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지난 1989년 서울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되면서 수도권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인천시 서구에 조성된 세계 최대의 폐기물 매립 시설인데요. 1992년부터 지금까지 27년간 서울, 경기, 인천 2,600만 시민들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매립한 곳으로 인천의 대표적인 환경 혐오 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기피하는 쓰레기 매립장이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바뀌는 건데요.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도심 속 녹음 공간으로 돌려드리고자 5월 25일부터 10월 말까지 임시로 개방을 합니다. 또 임시 개방을 통해서 개선 사항을 보완한 후에 내년부터는 상시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민분들께서 그 쓰레기 매립하는 곳을 공원 그 국화 꽃이 웬 말이냐고 할 텐데 네네. 사실은 그 매립지가 단계로 나눠져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1매립장이 이미 공원으로 돼 있고 그곳을 그 축제의 네네. 장으로 만들겠다. 뭐 네네. 이런 취지인 거군요. 네네. 저도 국화 축제 때 가봤는데 상당히 넓더라고요. 네. 이번에 개방되는 야생화 단지 규모가 얼마나 네네. 되고 개방 시기도 궁금합니다. 네네. 수도권 매립지 야생화 단지는 그동안 개화 시기인 봄과 가을 두 차례만 한시적으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개방되는 야생화 단지는 46만 8천 제곱미터로 축구장 65개 크기의 면적입니다. 개방 시간은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요. 인천시는 그동안 고통과 피해를 감내해온 인천 시민들에게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환경부 또 수도권 매립지 공사 등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이번 상시 개방을 이끌어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야생화 단지를 시작으로 수도권 매립지를 인천대공원과 같이 북부권 대표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인데요. 수도권 매립지 야생화 단지의 상시 개방이 그동안 많은 고통을 감내해온 서부 지역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공간으로 다가가길 기대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난지도가 예전에는 매립지의 대표적인 곳이었는데 지금은 상암동이 엄청난 네. 공원으로 바뀌었죠. 예, 이 그렇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라 심곡천에는 매년 다양한 철새들이 찾고 있는데요. 올 봄에는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인 저어새가 발견됐습니다. 청라의 한 아마추어 작가의 카메라에 먹이를 찾는 저어새의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깃털에 까맣고 넓적한 부리,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인 저어새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전 세계를 통틀어 4천 마리가 서식하는데 그중 90%가 인천에서 번식합니다. 지난달엔 청라 심곡천에서도 저어새가 발견됐습니다. 청라의 한 아마추어 사진 작가가 먹이를 찾으러 온 저어새의 모습을 카메라에 포착한 겁니다. 4월 달에는 한 많이는 없어요. 한 4마리 정도 왔었고 5월 달에 여기 3마리 있는 거 봤어요. 먹이 생활하고 있죠. 백로들과 함께 먹이 생활하는 걸 보고 심곡천을 찾는 새는 저어새뿐 아니라 가마우지와 백로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최근엔 청둥오리 가족이 심곡천에 둥지를 틀기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심곡천을 찾는 새들의 모습을 기록해온 고세자 씨는 하천의 생태 환경이 복원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곡천이 좀 수질이 좋아지고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그다음에 여기 풀등성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그런 것들이 조류들한테는 최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새뿐이 아니라 다른 새들도 많이 아침 저녁으로 찾아오고 있어요. 수년 전 갯벌을 매립해 만든 청라 국제도시. 도심 개발과 함께 잃어버린 줄 알았던 생태계가 세월이 흘러 하천을 중심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난 2월 문을 연 남동구 장난감 수리센터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 1,000개의 장난감을 고쳤는데요. 자원순환과 일자리 창출, 재정 절감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고장난 장난감을 고치러 온 홍정의 씨. 수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 카페에도 가입합니다. 소리가 안 나요. 스피커를 분리하고 납땜질까지 숙련된 전문가의 손길이 오가길 수차례. 소리가 안 나던 장난감을 20분 만에 고쳐냅니다. 안에 스피커가 하나 고장 나서 스피커 한 개 교환 수리했습니다. 홍 씨가 수리를 맡긴 장난감은 대여점에서 빌린 겁니다. 고장 날 경우 새 걸로 사다 줘야 하는데 이렇게 무료로 수리해 몇만 원을 아끼게 됐습니다. 대여하는 거에서 대여를 한 건데 다시 반납할 때는 정상적으로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니까 애먹거든요. 그래서 저기 알려주셔서 여기 무료로 수리할 수 있다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남동구 장난감 수리점이 문을 연 건 지난 2월입니다. 첫 달에만 290건이 접수됐습니다. 3월에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이달 22일까지 1,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저희 애 키우는 엄마로서 장난감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고장나면은 버리지도 못하고 집에만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료로 고칠 수 있는 곳이 남동구에 생겨서 정말 좋습니다. 효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약 1,000개의 장난감을 고쳐줬는데 자칫 폐기물이 될 것을 재활용하게 됐습니다. 또 전문가 4명을 채용해 일자리를 창출했고 이들이 지금까지 고친 장난감은 새로 살 경우 수천만 원 상당에 달합니다.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장난감을 고치는 사람이나 맡긴 사람이 얻는 기쁨은 덤입니다. 고장난 장난감을 수리해가 찾아가실 때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모습하고 또 어린애들 같이 왔을 때는 어린애들이 좀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보람이 있고 참 좋아요. 남동구는 방문객 수가 늘자 논현동에 2호점을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호응을 해주셔서 어르신들이 그간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한 분을 더 고용해 일하는 어르신들의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도 늘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래에도 2호점을 개설해 멀리 구청까지 찾아오기 힘드신 구민들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는 남동구 장난감 수리센터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보고 8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구입니다. 지금 인천 계양구에선 유채꽃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통 개화 시기보다 2주 정도 늦게 만발했다고 하는데요. CJ 북인천 방송 이정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늘 아래 노란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유채꽃이 온통 샛노란빛으로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시민들은 유채꽃 사이를 거닐며 막바지 봄의 정취를 마음껏 느껴봅니다. 지난해 가을 코스모스 꽃밭에 많은 나들이객들이 다녀가며 유채 식재가 다소 미뤄진 탓에 늦봄까지 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뭉 뚫린 것 같고 제주도 가서 많이 보던 게 여기 와서 보니까 참 노랗게 아직도 덜 피어서 조금 더 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유채꽃은 아직 봄이 아직 남아있구나, 안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너무 좋죠, 가깝고. 7만여 제곱미터, 축구장 10개 크기의 유채단지. 지난 2017년 장기간 방치됐던 공터에 처음 꽃밭이 조성돼 올해로 2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2km에 달하는 산책길을 따라 원두막과 아치형 다리 등 휴식 공간도 올해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유채꽃은 다른 꽃보다 개화 기간이 길어 한 달여에 걸쳐 만끽할 수 있습니다. 유채의 그 장관적인 모습으로 이런 어떤 힐링의 공간으로 그리고 또 가족 단위의 휴식 공간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고 다녀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성을 해놨습니다. 도심 속에 자리 잡은 꽃밭이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